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늘 시장도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장세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정상적인 종목군들은 뭐 시가갭 이후에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시 그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시가보다 밀리는 모습이 뭐 다반사였고, 특히 코스피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속에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 속의 장이 좀 마감이 된 것 같네요. 자, 시장이 과연 금요일날 만들어 놓았던 자리가 진바닥이 될지, 아니면 턴하는 과정 중에 조정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할지, 이 부분은 아마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인 상황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선물 매수를 좀 했죠. 거의 1조 가까운, 한 만 계약 가까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오늘 그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일단 지수가 또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외국인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수를 동반한 현물 매수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과정만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연속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진바닥 찍고 턴하는 과정 중 조정인 증시인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 추세 전환인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상존하는 증시, 아직 헷갈린 게 많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양시장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많은 모습에서 끝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시가 갭을 띄워놓고 전부 다 밀렸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의 이 밀 수출 금지 조치를 바탕으로 곡물주, 사료주, 비료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제외하면은 거의 시장 약간 재미없는 모습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 속에서 지난번에는 60조가 좀 깨졌었는데, 이 6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은 정확히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중국의 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온 영향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은 국내 증시, 전주 미 증시 급등 마감에 따른 오전 기대 심리가 겹치며 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가 0.5였는데 마이너스 0.5였는데 마이너스 2.9로, 특히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1%까지 예상을 대폭 하회하면서 이런 부분 시장에 이 중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료가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수만 명 이상 이렇게 막 터져버리고 10만 명 이상 터져버리면 의료 체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의료 시설이 많이 낙후된 중국에서 예를 들면 대량의 100만 명 단위 혹은 중국의 인구를 대비하면 1000만 명 가까이 터져버리게 되었을 때는 사회적 대혼란을 이 시진핑 정부에서는 막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제로 코로나를 이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독재 정권 속에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경제와 그런 코로나 사이에서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한 모습 속에서 6월 달에 점진적으로 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겠다, 봉쇄를 해제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장 수급적으로 크게 빠진 모습은 아니나 연속적인 선물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사실 금요일날 1만 계약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면 오늘 최소한
나가지는 말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또 나갔고 내일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걸 다 환매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조금 아쉬운 모습 속에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호재는 없으나 악재가 일부 해소되려는 모습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전일 반등했다는 차익매물 출의 성격으로 보면서 내일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국내 시장도 사실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무렵으로 가면서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군들의 희비가 많이 교차하는 1분기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진단키트 섹터 1분기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못 가죠. 연속성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IT 반도체 단의 기판 및 소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인 비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섹터 또한 가격 상승 효과 및 출하량 증가가 지속되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2분기도 양호한 모습을 시현할 가능성을 열어둔 1분기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단에서 양극재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즉 가격 전가가 가능한 양극재 소재 섹터의 상대적 강세 또한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지속 지켜보고 매수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두 섹터 다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섹터를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 성장 섹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실적 장세로 이미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끝났죠. 소수의 종목군들, 소수의 우려한 종목군들이 그냥 지수를 끌고 가는 박스권 장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추적하면서 누릴 때 다시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리뷰하는 종목군들 계속 무한 반복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왜?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제한이 되고 종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일단 금요일 단기 바닥은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을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저점을 이탈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그 중간 유의미한 변화가 나온다면야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 말고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일단 내일 밤에도 파월의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고 오늘은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죠. 쇼크 수준의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 내일도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한 시장이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일부 작동할 수 있는 내일의 장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내일 시장까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연속 이음봉을 맞고 시장이 그래도 우측 엉덩이가 더 높은 짝꿍댕이 성격의 바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갈 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일부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 지금은 분명 하락 장세 속에 반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발표되었으나 일단 봉쇄의 영향이라면 봉쇄가 완화되면 되는 것으로 보면 될 듯하며 일단 대안적 완화가 시작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6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 해제 말이 나오는 모습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나 푸틴의 신변 이상설, 쿠데타설 등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있는 듯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성 내용은 조금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미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인데 일단 두 개 다 단기적으로 침체의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악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단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루나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 대장인 테더 또한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라는 점이 가상화폐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게 낙관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왜 제가 테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기축 자산으로 또 되고 있는 그러니까 USDC인 테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확한 날리지가 없다 보니까 뭐 100%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의해서 테더의 변동성이 확대돼 버리고 파산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을 참고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전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또한 위험해진다면, 이 또한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지속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보죠. 오늘 인도 밀 수출 금지로 인해서 시가가 갭을 높게 관련 종목군들이 떴었는데, 사실 시가 이후에 전부 밀렸었죠. 한탑을 제외하고. 한탑이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관련 사료, 비료, 그리고 5장에서는 호시적으로 발표한 경농, 조비, 뭐 남해약 등이 강세로 거의 대부분 오늘은 이쪽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이 5월 20일 방한을 앞두고요. 대한전선, 그러니까 미국 친환경 섹터 풍력 관련된 이 MOU 체결한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대한전선이 좀 강세를 보였고, 광명전기는 그냥 이리저리 엮어서 좀 강세를 보인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UAM 관련된 섹터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조정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고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산텔레콤이 시장의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뭐 갑자기 뭐 매출 미달이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상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좀 정지에 들어간 점, 이 점은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의 대장주가 우진으로 바뀌었다, 우진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눌리기를 바랬는데 아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모습이라 지속해서 관찰하고 눌림시 매수 관점을 잡아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섹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LNF는 이 테슬라의 이 배터리 독립 자립 이슈 때문에라도 더 강한 모습이고, 실적적인 부분이 에코프로를 능가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넘버원이 LNF, 네, 넘버 2가 뭐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먼저 한탑부터 좀 볼게요. 시가총액이 좀 낮고,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이슈를 만들어 놔서 사실 오늘 아침에 보기가 저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았는데, 뭐 시가 갭 들고 바로 상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강했고요. 두 번째로 강했던 게 사조 동아원인데, 시가 갭 이후에 좀 밀렸다가 지수가 꺾이는 시점이죠. 10시에 지수가 꺾이는 시점에 맞춰서 이쪽 사료 곡물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이쪽에서 하루 종일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올라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전부 다 차트가 과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 차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사료 관련된 섹터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쪽 섹터를 좀 주로 봤었어야 되는데, 거래대금도 그렇고 시장의 힘도 그랬는데 좀 못 본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에서 발열 인원이 29만 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죠. 일단 발열 관련해서 해열제가 저하제약으로 금요일날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가갭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 악성매물대 구간을 뛰어넘는 시가갭에 오전에는 좀 강세 가능성이 좀 있어서 다른 거는 매매를 좀 안 했고요. 저하제약만 오전에 어제 봤던 종목이라 시가에 좀 들어가서 팔고, 이 윗구간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서 추가로 매수해서 나머지 다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제약 하나 매매를 좀 했었고요. 사료 관련된 섹터는 뭐 내일 하루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로 매매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는 이제 사료 관련해서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재료적으로는 참 좋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미노산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생산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갈 만한 재료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추가적으로는 매매는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너무나 또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눌림에 좀 들어가서 뭐 짧게 한 3%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오후장에 이 조비, 경농, 그리고 남해화학 이 순서로 해서 실적 발표가 훨씬 좀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조비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1000억, 1200억인데 1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시가 이 실적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한가를 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좀 봤던 게 남해약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공략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비가 남해를 눌림을 보려다가 조비가 실적 발표를 해서 조비를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경농이 실적이 430억이 나와서 경농을 좀 과하게 매매가 됐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이 잡혀서 뜻하지 않게 비중이 좀 늘어나서 제법 수익은 이쪽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를 주로 오후에는 좀 매매를 했었고요. 자, 대한전선 보죠. 대한전선은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1조 가까운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일단 오늘도 시장에서 3천억 가까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참 특이한 종목 같은데 이때는 한진칼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M&A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밀려서 올라올 때는 원전을 특징주로 붙였고요. 오늘은 바이든을 좀 특징주로 좀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종목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대량의 매도도 동반해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내일장 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에 올라버린다 라고 하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면 내일도 한 차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방안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을 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그런 흐름이다 라는 정도로만 체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돌파가 실패가 되면 이렇게 올라서 이 자리에서 음봉을 맞는다든지 돌파가 실패하면 정확히 말해서 쌍봉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긴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 파동 이후에 떨어지는 캔들이 될 수 있어서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LNF 2차전지 섹터 좀 보면 일단 LNF도 구간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버텨지는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무상증자 이슈가 남아있죠. 무상증자 이슈가 좀 많이 밀린다면 그러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권리락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강하게 돌파를 시켜놓고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내려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좀 강했던 광명전기가 이때도 바이든, 삼성전자 이렇게 엮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바이든 방안 관련주로 일단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대북 관련주 성격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바이든 관련주로 시장에서 만들어서 좀 올라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한가의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오전에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반등할 때
여기서 5장에 상한가 라인을 넘어갈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해서 시가에 팔지는 않고 올라올 때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해운, 페노션부터 보면 페노션도 여전히 수급이 완만하죠. 수급이 완만하기 때문에 강하게 떨어지는 음봉이 나올 때 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운 벌크선 관련해서 일단 실적 발표가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얘도 좀 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은 저는 이 종목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렇게 하고 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원전 오늘 아침에도 원전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원전 수출, 원전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또 수소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일단 최근에 원전의 대장은 우진이라는 종목이 대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좀 사고 싶은 종목인데 사실 자리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면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바로 넘긴다면 좀 매매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에서 핵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IT 반도체, 아비코전자, DDR5로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했죠. 박스권이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 항상 그 회계를 했을 때 이런 라인을 잡아놓고 종목을 봐야 되고, 아비코전자, TNL, TLB라는 종목도 똑같은 성격에서 내려왔을 때 눌림목 매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외에 차기 성장주로 부각이 될 만한 게 현재는 DDR5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왜냐? 그 전에는 모바일 D램, 모바일 DDR5였다면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이즈가 나오면서 이 서버향 DDR5가 출현을 하게 되죠. 가장 큰 캐파를 가진 게 서버향 DDR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확장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한번 전환이 시작이 되면은 이 사이클은 최소 1년 이상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DDR3, DDR4, DDR5 전환 시기마다 시장의 대장주가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쪽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